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C국태 교재 다 받으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오늘 열심히 해봐야 되는데 잘 따라오셔야 돼. 좀 잘 따라오셔야지 진도가 나갑니다. 잘 못 따라오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C국태도 지금 문제가 꽤 되죠? 문제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동영 이제 이거 끝나면 모의고사 또 계속 할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엄청 풀어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안 나오면 이상하다 뭐 그런 증거죠. 자, 그러면 거기 교재 3페이지 봐서요. 요약집은 필요할 때만 볼 거예요. 이제 C국태 교재 위주로 공부를 하고 요약집은 꼭 필요할 때만 볼 겁니다. 자. 3페이지 1번 보세요. 공인중개사법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는 몇 개냐 이렇게 나와있죠. 기억. 개공 등의 이중 소속 금지 제도. 자, 지금 이중 소속은 개공 등이 못하게 돼 있죠. 맞습니다. 기억은 맞고요. 자, 행정 형벌이 징역 벌금입니다. 행정 형벌에 대한 청문제도 있어요? 없습니다. 청문은 어디만 거친다 그랬어요? 취소만. 그러면 취소는 행정 형벌입니까? 행정 처분이요. 처분. 행정 처분에가 청문 제도가 있는 것이지 행정 형벌인 징역 벌금은 청문 안 거쳐요. 예, 그래서 틀렸고. 자, 공인 중개사인 경우 자격 취소하고 과태료 병과할 수 있어요? 자, 칠판 봐보세요. 행정 처분 종류가 뭐가 있어요? 행정 처분 종류가 등록 취소 처분 또 업무정지 처분 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벌이 뭐가 있어요? 행정벌이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형벌이란 것이 징역 또는 뭘 의미해요? 벌금을 의미합니다. 징역 또는 벌금. 자, 행정질서벌이 뭐가 있습니까?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 이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여기까지는 과태료하고 병과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죠? 그럼 뭐만 있다 그랬어요? 지정, 취소하고 과태료 이것만 병과할 수가 있습니다. 병과는 가능하는데 몇 개만? 한 개만. 자, 그래서 지정 취소하고 과태료면 가능해요. 근데 이 지문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자격 취소하고 과태료를 병과한다 그런 게요. 이것하고 과태료는 병과한다. 틀렸죠? 병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과태료하고 병과할 수 있는 규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정 취소하고 과태료. 지정 취소하고 과태료. 됐죠? 자, 이걸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자, 그 다음에 리을에 보면 자격 정지에 대한 시효제도 있어요. 시효제도란 것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나면 처분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시효는 오로지 어디만 있어요? 업무정지. 그래서 이제 자격 정지에 대한 시효제도는 없습니다. 시효는 오로지 어디만 있다? 업무정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재등록 개공, 폐업 전후 개공 지휘 승계 이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재등록했을 때 폐업하기 전후 개공 지휘를 뭐한다? 승계를 한다. 이건 맞고요. 자, 협회 지부 지회 설치 사전 신고다. 자, 지부 지회는 사전 신고요, 사후 신고요? 사후. 자, 사전 틀렸고요. 자, 근거 이상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 됩니까? 안 돼요. 집행유예는 결격 사유가 되더라도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라는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사전 신고입니까? 사후 신고? 사후입니다. 사후.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상 청문 절차 규정. 청문 절차 밑줄 보세요. 청문 절차는 어느 법에서 나와요? 행정 절차법에서 나와요. 네. 청문 절차 밑에다가 행정 절차법이라고 적어요. 우리 법에서 청문 절차가 없어요. 우리 중개사법은 청문 사유만 있지.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사유만 규정이 되어 있고
절차 규정은 행정절차법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중개인 업무제도는 임제. 자, 중개인이 업무제도가 위반하면 어떤 제재? 업무정지. 등록 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등록 취소가 아니라 뭐다? 업무정지. 등록 취소가 아니라 뭐다? 업무정지. 이해됐어요? 예, 자 15. 그래서 현행법에 인정되고 있는 것은 여기서 두 개밖에 없어요. 기억하고 미음. 몇 개? 두 개. 자, 그래서 자꾸 읽어 두셔야 돼요. 자꾸. 자, 핵심일 중개 유형 나와 있어요. 중개행위 대상, 대상에 따라 동그라미. 대상에 따른 분류가 상사중개하고 민사중개로 나눈다. 상사중개는 상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민사중개는 상행위가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대상. 자, 개공 의무 정도, 의무 동그라미. 자, 이것은 일방적 중개하고, 자, 무슨 중개가 있어요? 쌍방적 중개가 있습니다. 자, 일방적 중개란 말은 적극적으로 중개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쌍방적 중개란 것은 적극적 의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적했다 동그라미. 그래서 의무가 없는 것을 일방적, 의무가 있는 것을 쌍방적.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공 후 관여 정도, 관여에 따라 동그라미. 자, 관여 정도에 따른 분류가 지시중개하고 뭐가 있어요? 참여중개. 이 지시중개는 자료만 정시하면 개공할 일이 끝나요. 그 다음에 참여중개는 계약까지 체결하고 나서 보수를 받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개는 참여중개죠? 자, 그러면 뭐가 더 많이 관여했어요? 개공이? 참여중개. 그래서 이제 관여 정도에 따른 분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소재 동그라미, 물건 소재. 국내 중개하고 국제 중개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 영토 내의 물건만 중개한 것을 국내, 우리나라 물건뿐만 아니라 애국까지 중개할 수 있는 걸 국제 중개란 말을 써요. 근데 우리 중개는 국내 중개인데 하여튼 소재에 따른 분류. 자, 양가로 본 중개인 법적 근거, 법적 근거에 따른 분류가 뭐가 있어요? 공인 중개하고 사중개. 공인 중개사란 것은, 공인 중개란 것은 법이나 제도에 따라서 이루어진 중개를 말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럼 일단 자격증 취득해야 돼, 안 해야 돼? 개설 등록. 이게 법에 따라 하는 거 공인중개예요. 근데 사중개는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함께 옆집에서 중개해달라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중개야. 공부한다고 하면 옆집에서 중개 한번 해봐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수받고 하는 걸 사중개라 해요. 됐어요? 예, 개인들이 그냥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주체의수 동그라미, 단독하고 공동. 이것은 뭐 다 알죠? 혼자 하는 것을 단독, 2명 이상이 협력해서 하는 것을 공동.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이 중개 유형 한번 봐주시면 좋아요. 자, 2번 문제 용어 정의. 용어 정의는 매년 나오고 있고 자주 틀리잖아요. 자, 옳은 걸 골라라. 중개라 하면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자, 뭐가 틀렸어요? 업이 빠져야 돼요. 알선하는 것. 왜 그러냐면 중개는 한 번만 알선해도 중개거든요. 업은 계속성을 말하잖아요. 업이 빠져야 맞습니다. 자, 2번. 중개업이라면 이 법에서 개설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 의뢰해서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 맞았어요?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이 법에 한 개설 등록하고 가로로 묶었어요. 이게 빠져야 돼. 왜 빠져야 되냐? 등록을 안 하고 해도 보수받고 계속하면 중개업이 들어갑니다. 업이 들어가니까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을 받게 돼요. 개설 등록을 하고 이 지문이 빠져야지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개공이란 중개사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 맞습니까? 개설 등록이 돼야지. 개공 입구로 등록이라고 수없이 했잖아요. 등록. 자격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지. 공인중개사 개념이고. 이해됐어요? 등록. 사무소. 여러분들 그러면 남양주 시청에 가서 등록을 해야 돼. 됐어요? 개공 입구로 등록. 자, 보조원이라면 공인중개사로서 벌써 틀려버렸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돼. 그리고 뒤에는 다 맞아. 현장 안내 일반서 이런 건 다 맞고 앞에가 틀렸고. 자, 5번. 소공이라면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두 번째로 중개업무 수행 보조 맞습니다. 서공은 자격증 가지고 취업했는데 중개 업무도 하고 보조 업무도 다 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다? 5번. 자, D페이 넘어가 보세요. 3번 문제. 개공에게만 인정되는 것은 몇 개냐? 이중 등록 금지는 개공에게만 인정됩니까? 예, 맞아요. 기억 동그라미. 이중 소속 금지는 개공에만 인정돼요? 보조원까지 다 인정돼요? 다 개공 등이라고 적었어요. 니은은 개공 등. 보조원, 소공, 임원, 사원 다 인정되고 있어요. 다 못하게 돼 있죠. 이중 소속. 자, 이중 사무소 설치 못한 것은 누구만? 개공만. 이게 정답. 자,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정답. 자, 비밀 준수는 개공 등입니다. 개공 등이라고 적어요. 개공 등. 자, 미음 비읍 묶어보세요. 품위 유지 인장 등록은 누구에게만? 개공하고 소공까지. 이게 보조는 빠죠. 그래서 개공하고 소공까지. 자, 금지행위는 우리가 33조 1항 금지행위를 말해요. 개공에만 인정돼요? 개공 등이에요. 이건 보조원도 다 못하게 돼 있죠. 개공 등 적으세요. 자, 업무 보증 설정 의무는 개공만 들어요. 그래서 기억, 디귿, 이응 세 개가 정답이에요. 개공만. 보험 들은 것은 개공만. 그리고 신의성실 공정중개는 누구까지? 개공하고 소공까지. 개공하고 뭐다? 소공까지. 개공하고 뭐다? 소공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걸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몇 개? 3개. 기억, 디귿, 이응. 됐죠? 자, 4번 보조원 종합 문제입니다. 타당한 걸 보다. 보조원은 행정 처분은 없죠.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이런 게 없어요. 맞고요. 과태료 됩니까? 보조원은 과태료가 있을까 없을까? 당첨. 없어? 예, 없어? 진짜로? 없어. 자, 그럼 D쯤이 틀렸어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D의 거이 틀렸어요. 과태료 없어요. 보조원은 과태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원은 이중소속 가능해? 불가능. 가능이 틀렸고. 자, 보조원은 업무상 행위로 그를 고한 개공이 자격 취소됩니까? 안 돼. 직원 때문에 사장이 자격 취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 나와요. 그때 보기라고 하니까 안 됩니다. 보조원은 품위 유지는 없죠. 비밀 준수는 있고 품위 유지 때문에 틀렸어요. 품위 유지 없어요. 자, 그래서 내가 누차 강조했잖아요. 보조원들은 술 먹고 비틀거려도 된다. 그렇죠? 술 먹고 비틀거리려면 지금 빨리 비틀거리라 뭐 이러죠. 보조원은 형벌 대상은 되지만 끊어보세요. 그것까지 맞아요? 징역벌금은 되잖아요. 보조원도 비밀 누설하거나 보수 더 받으면 징역벌금 들어갑니다. 그러면 감독 대상은 되지 않는다. 보조원은 감독 대상이 됩니까?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중개 보조원은 감독 안 받아요. 중개 업무를 해야지 보조 업무만 하는데 카피만 하는데, 그죠? 자, 그러면 핵심 2 볼게요. 중개법인하고 특수법인 지역농협 비교해놨어요. 중개법인 근거법률은 공인중개사법이고 지역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입니다. 그리고 중개법인은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 필요 그랬죠. 지역농협은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료. 그리고 중개법인은 중개업하고 겸업 6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역농협은 조합원 동그라미, 농지 동그라미. 조합원을 대상으로 뭐만 할 수 있어요? 농지만 합니다. 조합원 동그라미, 농지 동그라미. 다른 건 못해. 자, 그 다음에 보증. 중개법인은 보험 얼마 들어 그랬어요? 2억.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자, 그 다음에 중개법인은 책임자 요건을 적용한다. 이 말은 자, 책임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역농협 책임자는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이걸 책임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볍게 읽어 드시고.
자, 5번 문제 들어갈게요. 중개행위 대상이 되는 걸 모두 골라라. 중개행위 대상이 되는 걸 모두 골라라. 자, 유치권 이전은 중개 대상이 됩니까? 예, 됩니다. 이전 동그라미. 기억은 맞아요. 그러면 유치권 성립은 안 돼. 법정 담보 물권이니까. 자, 기억만 동그라미. 분묘 기지권은 아예 못 한다 그랬어요. 가시그 수목은 안 돼. 이것은 동산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건 정착물로 보질 않아요. 무허가 건물은 됩니다. 광업권은 이것도 자유 틀린데 안 돼요. 광업 재단이 되지. 광업권은 재단 구성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광업권만은 안 되는 거예요. 광업 재단이 되는 거지. 자, 담장 암석은 안 됩니다. 왜? 토지 일부, 토지 구성물이니까, 토지 섞여 있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일필토지 일부, 이것은 된다고 봐야 돼요? 안 된다고 봐야 돼요? 됩니다. 돼요. 된다고 보세요. 토지는 원칙적으로 한 필지가 하나의 중개 대상물이다. 자, 이 한 필지가 하나의 중개 대상물이다. 근데 일필토지 일부 있잖아요. 일부는, 자, 이것을 분할하기 전까지 이 부분만 중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분할하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분할해보면 이미 일부가 아니니까. 이미 일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분할하지 않더라도 되는 것이 영익물권하고 뭐가 있어요? 영익물권은 되고 임차권은 가능합니다. 영익물권이 뭐라 그랬어요?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 이건 일부도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 분할하지 않고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건 되잖아요. 이거 영입물권은 임차권 돼요. 이건 중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필토지 일부, 그러면 일부가 되잖아요. 된다고 해야 돼요. 된다고 해야 돼요. 유치권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고 해야 되고, 설정은 안 되고 이전은 되지만, 그죠? 자, 그래서 이응은 맞고요. 지읒, 금전 소비대체 부서율의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은 중개 대상이 돼요? 돼, 안 돼? 돼. 저당권은 설정 이전 다 됩니다. 이건 금전 소비대체를 묻는 게 아니라 저당권, 돈 빌리면서 저당 잡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됩니다. 돼. 자, 분양계약의 체결 장래 건축될 건물, 이거 분양권은 되죠? 분양권은 되고. 자,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은 됩니까? 왜? 항공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차권도 안 되는 거예요. 임차권 원래 되잖아요. 근데 항공기에 붙어 있는 임차권이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토지 임차권은 되겠죠. 자, 권리금은 안 됩니다. 좋았어요. 자, 이 세차장 구조물도 구조물 날이지만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된 것은 왜 안 돼요?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분리가 돼 버리죠. 그러면 건축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안 되고. 자, 우리가 경매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는 됩니다. 경매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됩니다. 이거 위험성이 있지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몇 개가 정답이에요? 기역, 미음, 이응, 지읒, 치읒, 히읗. 그래서 6개. 5번이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6번 임목. 임목 한번 설명할까요? 주간반에서 그냥 들어가니까는 또 틀려버려서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임목이 뭐예요? 임목. 가부 토지에 수목이 있잖아요. 토지 일부로서 수목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 없고, 여기다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해서 되고. 자, 등기를 해놨어요. 이 등기된 수목을 뭐라고 해요? 임목이란 말을 써요. 자, 나무만 등기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객체가 된다 그랬어요? 소유권하고 저당권 객체가 됩니다. 소유권하고 뭐만 된다? 저당권. 그러면 토지하고 임목은 별개 부동산이죠? 별개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토지만 사고 팔면은 임목이 따라가 안 따라가? 안 따라가. 그러니까 을이 샀잖아요. 그러면 토지는 을 것, 임목은 갑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 처분은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아요. 지상권 처분도 안 미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임목만 저당을 잡을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저당을 왜 잡아요?
돈 빌려 쓰고 잡죠. 1억을 빌렸어요. 그리고 임목을 저당 잡을 수 있거든요. 토지는 저당 안 잡고. 자, 그러면 저당 잡기 전에 먼저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요. 임목이 사라져 볼 수 있으니까, 화재로. 그 다음에 저당을 잡아놨는데 임목이 벌채됐다 가정을 해봐. 벌채되면 동산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저당권 효력은 벌채된 임목에 미쳐요, 안 미쳐요? 이건 또 미쳐. 먼저 미쳐. 이 미쳤다 안 미쳐를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이해됐죠? 자, 근데 벌채가 안 됐는데 갑이 돈을 안 갚아, 1억이나. 왜 안 갚아요? 어디다 썼어요? 어디다 썼냐고, 1억을. 네, 소고기 사면 그렇지. 아주 소고기 1억어치 샀어요. 자, 남도 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 갚으니까 의리 경매 신청해야 돼. 그래서 병이 샀어요, 경매로. 그러면 누구 임목이 돼요? 병. 토지는 누구 거요? 그럼 병은 나무 토지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상권 설정해야 되는데 안 해주면 골치 아프니까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본다? 본다. 이걸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법에 의해서 지상권이 설정. 그러니까 나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이거 알고 있으면 돼요. 됐죠?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이 토지에 나무가 있잖아요. 그럼 개공 입장에서는 이 수목이 그냥 일부로서 수목인지 임목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뭘로 임목인지 구별해요? 토지는 토지 등기부가 있잖아요. 토지 등기부로 이거 수목이 임목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가 나와요?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줄여서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등기부는 표제부 갖고 올고 이렇게 있잖아요. 표제부에 임목 등기 번호가 나오니까 이 번호를 가지고 임목인지 그냥 수목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권리관계는 표제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뭘 떼어봐야 돼? 임목 등기부. 임목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으니까 이 각구에는 소유자가 나와요. 소유권.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 그래서 저당권 관련 사항이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아, 그 말이다. 무슨 말? 그 말. 자, 6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임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토지 소유권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그래서 벌써 틀려. 1번이 틀렸어. 정답. 아까 별개 부동산이니까 안 미친다니까. 근데 2번 나온대. 미친 거 바로 나오잖아. 2번. 임목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효력은 임목을 벌채한 경우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미쳐 안 미쳐? 이건 미쳐. 자, 2번은 맞고. 임목은 부동산으로 보고 임목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 동그라미 저당권 동그라미. 맞습니까? 예. 자, 임목에 관한 사항은 임목이 소유한 토지 등기 용지 중 표제부 동그라미. 임목 등기 번호가 표시되므로 임목 사실 여부는 토지 등기부만으로 확인된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저당권자는 채권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수목을 경매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경락대금은 공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그렇죠?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임목 관련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핵심 3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나와 있어요.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동그라미 설치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자, 국토교통부 동그라미 둘 수 있다, 둔다 그러면 틀려버리고. 자, 구성위원은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죠. 그럼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입니다. 국장이 아니고. 그럼 위원은 누가 임명이 처한다 그랬어요? 국장입니다. 국장 동그라미.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도표에 나와 있어 정리를 했고, 자, 문제 풀면서 부족한 건 보충해 볼게요. 자, 틀린 것은 7번 보세요.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맞죠? 자,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맞습니까? 맞아요. 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맞아요? 자, 맞습니다. 자, 과반수 동그라미. 개의는 재적위원, 의결은 출석위원이 되는 겁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포함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죠. 다만 공무원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맞고. 그 밖에 정책심 운영 밑줄 보세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동원, 의결을 거쳐서 국장이 정할까요? 이 원장이 정할까요? 이 원장이 정합니다. 이 원장이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장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의결도 중요하고 이 원장도 중요합니다. 운영은 의결을 거쳐서 이 원장, 의결을 거쳐서 이 원장. 됐어요? 국장이 틀려버렸습니다. 자, 8번 문제 TP 넘어오세요. 8번이 뭐냐면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 관련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틀린 걸 골랐어요? 왜 옳은 걸 골라라 했을까? 그렇지, 출제자 마음이지. 자, 1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국장이 시행한 것이 원칙이지만 여기까지 끊어보세요. 맞았어, 틀렸어? 틀렸죠? 시험 실시권자는 원칙은 누구? 시도지사요. 원칙은 시도지사. 국장이 틀렸고, 그 다음에 미리 정책심의 의결을 거쳐서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 맞았어요? 국장. 앞뒤가 바뀌었죠?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의결을 거쳐서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뒤바뀌었어요. 자, 2번. 시험 시행 기관장은 예정 시험에서 공고 시험 시행하고자 할 때 밑줄 보세요. 일시 장소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 며칠 전까지 일간신문 간보 방송 하나에서 공고하고 홈페이지 계속 공고하라 했어요? 며칠 전까지? 90일 90일 전에 공고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원서 냈어 안 냈어? 냈잖아요. 90일 전에 나와. 그래서 학교는 어느 학교고 뭐 이런 거 이해됐어요? 그럼 90일 전에 나와요. 60일 틀렸고. 자, 시험 응시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몇 적었어요? 수수료 납부한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조례 몇 적었어요? 그러면 시군구 조례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시도 조례라고 해석해야 돼요. 시도입니다. 왜? 시험 실시권자가 시도지사니까. 시도 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다만 국장 동그라미 국장이 시험을 시행하는 것은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맞습니다. 맞고요. 3번이 정답. 자, 4번은 쉽죠. 시험 시행계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응시하는 무효입니다. 부정 시험 컨닝한 사람 무효고 몇 년간 시험 못 봐? 5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3년이 틀렸고. 자, 그럼 부정행위자는 시험 시행에 다른 데 통보해 주게 돼 있어요. 다른 데가 시험 못 보게 하려고. 며칠 내 통보? 지체 없이. 5일이 아니라 지체 없이. 5일이 아니라 지체 없이. 다체 없이 통지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부정행위하고 서울 가서 밟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지체 없이 통보해 준다고. 됐어요? 예. 그 말이다. 됐죠? 자, 그래서 몇 번 정답? 3번. 자, 핵심 4. 이제 등록 절차. 이 등록 절차는 일단 흐름을 좀 봐야 돼요. 자, 칠판 봐보세요. 등록 절차는 일단 등록 요건, 등록 기준을 구비하라. 그리고 등록 관청에다가 등록을 신청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자, 구비 서류 검토합니까? 검토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요. 자, 이거 하고 나서 보험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드려야 돼. 업무 보증 설정. 자, 보험 들고 나면은 뭐가 나와요? 등록증이 나와요. 등록증 겨우 받고 나서 무슨 개시? 업무 개시. 이게 등록 절차거든요. 자, 신청은 공인중개사하고 누구만 가능하다? 법인. 외국인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서공하고 변호사는 안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갖출 등록 기준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 실무교육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등록 신청 일정 몇 년 이내? 1년. 그리고 사무소 갖추라 그랬죠?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 들어라 그랬죠? 근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도 준공검사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은 가능, 불가능? 가능. 가설 건축물은 돼?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 소유 건물이어야 돼? 전세, 임대차, 사용권 확보하면 돼요. 그럼 면적 제한 있어요? 없어요. 그럼 미등기 건물에도 사무소 낼 수 있어요? 미등기 건물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만 올라 있으면. 근데 무허가 건물 안 돼. 무허가 건물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격 사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결격 사유 없다는 걸 줄여서 뭐랍니까? 결격 X. 그렇지.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렇게 부끄러울 필요 없습니다. 자꾸 같이 호흡을 맞추면 돼요. 됐어요? 자, 법인 들어갑니까? 법인 들어가 볼게요. 법인은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이상. 무슨 회사일 것?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든 또는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비영리 목적이니까. 영리 목적인 것만 돼요. 그리고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아무 회사만 설립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중개업하고 겸업 몇 가지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요? 겸업 몇 가지? 6가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돼요? 그럼 대표자를 포함한 제한, 임원, 사원 몇 분의 1? 3분의 1 이상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임원은 누구를 말해?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사, 감사를 말하고, 사원은 무한책임사원. 다 없어도 되고 3분의 1만 있으면 돼요. 됐죠? 그리고 여기도 사무소 갖춰야 되고, 그리고 대표자를 포함해서 임원, 사원, 전원이 뭘 받아야 돼? 실무계, 전원, 키포인트 전원, 실무계요. 자격증이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임원으로 또는 사원으로 해서 다 받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원, 사원, 전원이 뭐가 없어야 돼?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요. 이게 등록관제. 그러면 신청은 방금 누구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가능하다. 기억나요? 그러면 신청 들어가면 이때부터 며칠 이내 처분 통지하라. 7일. 구술로 한다 그랬어요? 서면으로? 서면으로. 자, 종류를 구별해서 하라고 했죠?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고 법인은 법인 개공이다. 종별을 구분해서 하라. 그러면 바로 영업해야 돼요? 보험 들어야 돼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근데 앞에 시점은 언제부터로 봐야 돼요? 처분 시부터. 신청 시가 아니고 이때부터 업무 개시 아닙니다. 그럼 보험을 안 들면 등록증을 안 주죠? 그럼 보험 들 것이 확인되면 등록증은 며칠 이내 교부해 준다고 했어요? 지체 없이. 자, 지체 없이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등록증 개시하고 인장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인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인장 등록은 언제부터 업무 개시 전? 신청 시부터. 이제 보험하고 차이는 업무 개시는 똑같은데 보험은 처분 이후에 들잖아요. 인장은 신청 시부터 가능하다. 인장은 언제부터 가능하다? 신청 시. 그거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개공되는 시점이 언제라 그랬어요? 이때가 개공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 이전에 하다 걸리면 무등록 중개업자. 이 이후로 하다 걸리면 무등록업자요? 아니에요. 개공입니다. 개공. 자,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무등록이냐, 개공이냐, 여기서 판단이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쉽죠? 눈물 나오려고 그죠? 자, 진짜로 눈물 나오네. 자, 9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9번 문제 풀면서 또 봐드릴게요.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타당을 골라라. 자, 법인이 등록할 때는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제출한다 그랬어요? 확인이라 그랬어요? 확인. 자격증하고 법인 등기부는 전부 다 확인서류들이에요. 자, 제출 X. 자, 업무정지 기간 전에 휴업기간 둘 다 폐업 가능하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럼 둘 다 등록이 돼?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등록을 할 수가 없고요. 휴업 기간 중에는 폐업하고 등록이 가능하지만 업무정지는 폐업하고 등록이 안 돼. 자, 3번.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종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신규로 등록 신청 제출한다. 맞어요? 그건 뭐예요? 무조건 재개부? 두 가지? 맞아요? 맞다는데? 네, 두 가지입니다. 자, 요약집 한번 봐보세요. 아주 좋았어요. 그렇지. 공부하면 되잖아요. 요약집 몇 페이지가 나왔냐면 거기 펴놓고 칠판 보세요. 15페이지 중간 동그라미 4번. 이 종별 변경이 의외로 자주 틀리잖아요. 15페이지 동그라미 4번 보면 종별 변경이 나와 있어요. 종별 변경. 자, 보세요. 법인 개공이 있고 공인 중개사인 개공이 있고 부칙 6조 2항 이걸 중개인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공인 중개사인 개공으로 종류를 바꾸거나 법인에서 개인으로 갈 때는 새로 등록을 해야 돼요. 신규 등록 똑같죠? 네, 원칙이 이거예요. 근데 이 문장은 이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바뀐 걸 말했죠. 이 문제는 중개인 하다가 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변경했을 때는 새로 등록해요? 반드시?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두 가지요? 등록관청 관할구역에 즉 남양주에서 남양주 이걸 관할구역 내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관청이 같으니까 등록증 무슨 교부? 재교부. 그럼 밖으로 가면은 신규입니다. 그러니까 남양주에서 강남으로 진출할 수도 있잖아요. 자격증 취득한 기념으로 강남구로. 그러면 이것은 새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틀린 이유는 반드시 신규 등록이다. 이게 틀렸어요. 두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거기 책에 잘 나와 있잖아요. 중간에. 자,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몰라도 되겠지만은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알아야 문제를 맞히니까. 그래서 이제 3번이 왜 틀렸냐? 반드시가 틀렸어. 반드시. 3번은 틀린 이유가 뭐가 틀렸다? 두 가지. 자, 4번 질문 잘 봐봐. 이거 잡아내야 되는데 법인 공인 중개사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이 이게 중개인이죠.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한 시장구에서 구청에 개설 등록. 자, 이 질문 맞았어 틀렸어? 맞느냐고 틀렸냐고? 맞은 것 같죠? 틀렸다 이 말이에요. 왜 틀렸냐? 칠판 봐보세요. 등록 신청은 공인중개사고 누구만 한다 그랬어요? 법인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부칙 6조 2항이 틀렸어. 이거 중개인, 이건 개공인데 뭐하러 또 등록해? 중개인 또 등록하면 이중 등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법인하고 공인중개사는 맞는데 뭐가 틀렸어요? 부칙 6조 2항이 규정된 개공, 이 지문이 틀렸다고. 중개인들은 등록을 못해. 어떻게 등록을 하겠어요? 이미 개공이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등록할 수 자격증도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그게 틀렸다. 자, 5번도 중요하죠. 잘 보세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영통구 몇 쪽 오세요? 영통구는 자치구입니까? 비자치구입니까? 비자치구. 등록하고자 할 때는 수원시 조례 수수료 납부한다. 자, 수원시 조례가 영통구 조례가? 응?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원에서 사무소 낼 수 있잖아요. 영통구에서 A가 등록을 신청을 하려고 해요. 그럼 이 수수료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때 등록 관청은 누구라 그랬어요? 영통구청장이라 그랬어요? 수원시장이라 그랬어요? 등록 관청, 등록하러 갈 곳. 영통구청장. 구가 있으면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무조건 구청장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때 수수료 납부해야 되잖아요. 수수료는 수원시 조례를 따를까 영통구 조례를 따를까? 수원시 조례를 따른다고 말해요. 왜 그래요? 왜? 영통구는 조례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 비자치구는 조례가 없는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지. 그래서 부득이 수원시 조례를 따를 수밖에 없다. 수원시 조례를 따를 수밖에 없다. 와, 쉽다 어렵다? 네, 좋아요. 눈물 나와요? 안 나와. 조금만 더 하면 나와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수원시 조례 밑줄 끊었어요. 자, 10번 문제. 10번 문제 잘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인 갑법인은 A를 대표자로 하고, 그죠? B, C, D를 임원. 이 회사는 자 보세요. 직원들이 없어. 자, 다 임원들이에요. A가 뭐요? 대표자. 그리고 B, C, D, E 다 임원들이에요. 다 경영진만 있어요. 자,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봐보세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갑법인 B, C가 자격증이 없더라서 이 B하고 C가 자격증이 없네. 그리고 D하고 E가 자격증이 있어. 그럼 등록이 돼요? 등록이 돼야 안 돼? 이거잖아, 이거요. 이 문제잖아요.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사원 몇 분의 1. 근데 이건 대표자 빼고 2분의 1이나 자격증이 있으니까 당연히 되지. 3분의 1 이상이면 되니까. 그러면 등록하는데 지장이 없다. 맞는 말이잖아요.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거요. 이 질문을 묻는 거고. 그 다음 2번. 임원 중 B는 중개 업무를, B가 중개업을 안 해. 뭐 내부 인사관리만 해. 중개업을 안 하더라도 실무교육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여기 있잖아요. 임원 몇 명이 받으라? 전원. 이 문장이잖아요. 자격증이 있든 없든 다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5명 다. 자, 3번. 갑법인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임원했던 D는 그 기간 중에 사임하고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격사유. 자, A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그 사유가 발생 몇 개월 내에 해소하면 등록 취소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2개월 이내에 해소 안 하면 반드시 등록 취소. 2개월 내에 해소하면 벗어납니다. 자, 5번. 갑법인은 중개업에 부동산 이용에 관한 상담할 수 있죠. 근데 뭐가 들었어? 개발업이 들어서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것이지 부동산 개발에 관한 6가지 속에요. 개발에 관한 상담이 들어가 있지만은 개발업 자체는 해 못해? 못해. 자, 이 문제요. 이걸 변형해서 나온 거잖아요. 이거. 법인 등록 기준을 변형해서 나온 거잖아요. 자,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11번 들어갑니다. 11번 또 나왔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당시 사원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의 경우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 지금 맞았어요? 처분이 틀렸어요. 사유 발생 당시. 자, 법인 후 업무정지 처분 동그라미. 처분을 받을 당시 사원 임원은 결격이 아니고 사유 발생 당시. 그러면 처분을 뭘로 바꾸면 맞아?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 사원으로 바꾸고 맞습니다. 자, 요약점 한번 봐보세요. 결격사유, 이 지문 법조문 그대로 옮긴 거잖아요. 법조문 그대로 옮긴 건데, 자, 몇 페이지가 나와 있냐? 23페이지. 23페이지 양가로 5번 위에 동그라미 5번 있어요? 양가로 5번 위에 동그라미 5번 있습니까? 그거 보세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법인은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 사원 임원이었던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는다. 그 사유 동그라미 쳐졌어, 안 쳐졌어? 쳐졌죠. 그냥 쳐졌어요, 진하게 쳐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처분 당시 임원 사원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 주의사항도 그 밑에 있어 없어? 있죠. 자, 이거 강의할 때마다 강조한 겁니다. 그 지문을 처분 당시 임원 사원은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주의사항에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11번이 X입니다. 처분을 받을 당시의 임원 사원이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 사원이 결격 사유다. 자, X. 자, 12번, 13번 묶으세요. 12번, 13번 묶어서 이거 묶어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법인 개공 소속하에 임원하고 뭐가 있어요? 사원들이 있어 없어요? 이분들이 근무하다가 결격 사유가 있으면 몇 개월 이내 해소하라? 2개월 이내 해소하라. 안 하면 개공에게 어떤 제재? 필치입니다. 필치. 근데 12번 읽어보세요. 결격 사유는 2개월 이내 해소해야 한다. 안 하면 취소될 수 있다. 그런 게 틀렸어요. 취소된다. 이렇게 맞아요. 필치입니다. 거기는 임치니까 틀렸어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13번이 뭐냐? 계곡 밑에 고용인들이 있어요. 직원들. 그러면 이분들이 결격 사유 발생하면 몇 개월 이내 해소시키라 그랬어요? 2개월 이내 해소시키라고 했죠? 안 하면 이 계공이 어떤 죄지? 업무정지. 무슨 정지? 업무정지. 이거 기억나요? 거기 다 적혀 있을 건데. 자, 그래서 업무정지입니다. 그러면 13번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가 아니라 업무정지. 업무정지 들어갑니다. 이해되세요? 업무정지. 12번, 13번 요약집에도 적혀 있을 거예요. 이거 비교해서 공부를 하시라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자, 14번도 중요하죠. 자, 계공이 형법 위반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는다. 계속해서 등록이 취소됐어. 그러면 등록 취소되고 3년이 지나야 결격 사유 벗어납니까? 아니에요. 집행유예 기간 끝나면 벗어납니다. 왜? 결격 사유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면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유예 2년 끝나면 벗어나는 거예요. X입니다. 먼스 X. 등록이 취소됐지만 3년을 적용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만 지나면 벗어난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결격 사유도 매년 출제가 되잖아요. 자, 뒷페이지 15번 들어갑니다. 자, 15번. 자, 큰 제목만 정리하고 문제 접근해 볼게요. 등록 후 결격 사유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가 제한 능력자. 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다음에 수용자. 그다음에 어느 법 위반? 이 법 위반. 그리고 사원 임원 중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 이게 큰 제목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문제 풀면서 들어갑시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보세요. 이 속에 부정행위자 들어있어요? 부정행위자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5년 지나지 않아도 결격사유 아니에요. 그럼 이 속에 과태료 있을까? 없어요. 과태료 300만 원 결격사유 아니에요. 근데 벌금 300만 원 결격사유 되죠? 과태료 없어. 그리고 선고유예는 이 속에 들어있을까? 없어요. 집행유예는 들어있죠?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다. 세 가지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자, 15번 풀어볼게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부정행위자로 적발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아니에요. 5년간 시험만 못 보는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자, 기억 동그라미 아닌 거. 자, 폭행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년 복역 후 4년 8개월이 경과했다. 결격사유 벗어났어요? 자, 여기서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간? 3년. 그럼 징역 몇 년 받았어? 5년. 그러면 5년 여기 종료잖아요. 그러면 종료된 날로부터 또 몇 년? 3년. 교도소 나올 때부터 몇 년간 중개 못해? 3년. 이 여기서 벗어나요. 여기서 벗어나는데, 자, 이 지문은 선고받고 1년 지나고 1년 지나서 해서 4년 8개월 받았다. 그죠? 그러면 지금 뭐요? 5년 8개월 지났단 소리죠? 그러면 아직도 이만큼 결격 사유 기간이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어. 결격이에요, 이거. 니은은 결격 사유입니다. 8년 지나야지. 지금 여기 5년 8개월밖에 안 지난 거잖아요. 뭔 사유였어요? 종료된 날부터 3년이니까. 자, 디귿. 연수교육 안 받고 과태료 500만 원 받았어.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과태료는 결격 사유도 아니다? 아니다. 이거 틀렸고요. 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는 결격 사유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고. 자, 임원 한 명이 결격 사유에 해당해서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해소하지 않는 법인 개공. 이거 아까 필치 사유라 그랬잖아요. 왜? 결격 사유니까. 결격 사유예요. 자, 형법 위반으로 300만 원 벌금 받으면 결격 사유예요? 벌금은 오로지 어느 법? 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받아야 결격이에요. 남을 폭행을 해서 300만 원 벌금은 결격이 아닙니다. 아닌 거 지금 3개 나왔어. 기억, 디귿, 비읍.
자, 시험 볼게요. 폭행 사건을 고소한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3년 6개월이 경과했다. 벗어났어요? 벗어났잖아요. 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 그러면 유예 기간 몇 년? 3년간만 결격이거든요. 근데 몇 개월 지났어? 3년 6개월. 벗어난 거지. 6개월이나 지나버렸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자, 마지막 중개사편에서 근거해서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그래서 내가 기본으로 깔아 그랬잖아요. 선고유예 결격이 아니다. 과태료 300 결격 사유 아니다. 부정행위자 결격 사유 아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부하면 되지. 그렇죠? 되게 쉽죠? 여러분들 이제 조금만 연습하면 돼. 결격 사유 이제 모의고사 할 때 또 계속 나와요. 그럼 또 계속 언급할 거예요. 잊어먹을만 하면 또 언급하고 또 잊어먹을만 하면 또 언급하고. 그러면 막 잊어먹고 싶어도 못 잊어먹어. 그죠? 자, 16번. 등록 후 결격 사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랐어요? 틀린 거? 옳은 거. 자, 결격 사유는 등록 후 효력 소멸 요건은 아니므로 개공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취소받기 전에는 무등록업자라고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아까 등록 취소 사유라고 했잖아요. 그럼 취소되기 전까지는 개공 신분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이건 무등록업자가 아니지. 그죠? 1번이 정답. 자, 등록이 취소된 자는 3년간 결격 사유 맞습니다. 근데 자격증 취득할 수 없어요? 3년 동안? 있어요. 중개인 그렇지. 아주 좋았어요. 중개인들은 자격증은 없잖아요. 근데 등록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봐서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D지문 때문에 틀렸어요. 취득할 수 있어요. 자, 3번. 재등록 개공 밑줄 그으세요.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등록이 취소해 등록 취소 3년이 경과에 벗어난다 그랬는데 맞았어요? 자, 7번 보세요. 재등록 개공이 잘못해 갖고 폐업하기 전의 사건으로 등록 취소 당할 수 있어 없어요? 취소되면 원래 몇 년간 못 해요? 3년. 근데 이런 경우는 3년에서 뭘 빼준다? 폐업 기간을 빼준다. 3년에서 폐업 기간을 빼준 기간이 결격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폐업을 1년 했다 그러면 결격 기간은 3년이 아니라 몇 년? 2년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3년이 경과하여야 벗어난 게 아니라 3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벗어난다. 이해됐어요? 그렇죠? 이 내용이 여러분들 요약집 2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요약집 23페이지 중간에 주의사항이라고 있어요. 중간쯤 가서 주의사항 찾았어요? 거기 있잖아요. 재등록 개공이 폐업 신고 전에 이번에 등록 취소를 받는 경우는 원래 결격 기간 3년에서 뭘 뺀? 공제한 기간이 결격서에 해당한다. 그 지문이잖아요. 요약집에 다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 이건 저 뒤쪽에서 성계에서 배우잖아요. 그죠? 그 말이다. 무슨 말? 그 말. 자, 그 다음에 4번. 개공이 자격이 취소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간 결격 사유에 들어갈까? 자, 7번 보세요. 이거거든요. A 개공이 잘못해갖고 자격증이 취소됐어요. 그러면 3년 동안 중개 못한 결격 사유거든요. 그럼 여기서 벗어나는데, 자, 결격 사유가 되면은 자격이 취소되면 결격 사유가 되니까 따라서 뭐가 취소돼요?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러면 여기 취소도 3년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결격 사유 때문에 취소되면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 밑에 3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요. 됐죠? 그럼 이 지문은 어떻게 해야 맞아? 자격증이 취소돼서 등록이 취소됐잖아요. 그러면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간 결격 사유라고 해야 돼요? 자격 취소일로부터 3년간 결격 사유로 해야 돼요? 그렇지. 자격 취소일로부터 3년간 결격 사유다. 이렇게 해야 맞지. 결격 사유 때문에 취소된 3년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격 취소일로부터 3년간 결격 사유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중요하죠. 형법 위반으로, 형법에서도 자격정지란 말이 있거든요. 형법 위반해서 자격정지 받으면 결격 사유 들어가? 안 들어가.
자격정지는 오로지 어느 법? 공인중개사법.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자격정지를 받았을 때만 결격이지 형법 위반해서 자격정지 결격이죠. 형법에서 말하는 자격정지는 선고권, 피선고권을 정지시킨 거거든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자격정지는 중개업을 못하게 한 거고 개념 자체가 달라. 개념 자체가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형법 위반이 틀렸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핵심 5 도표 한번 보세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어디다 신고하러 가야 돼요?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동그라미.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동그라미. 둘 다 주된 사무소로 가는 거예요. 분사무소는 거의 주된 사무소로 가잖아요.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구부위 서류는 책임자 실무교육 밑줄, 보증 설정 증명서류, 네, 분사무실 확보 증명서 이 세 가지 제출하면 돼요. 근데 분사무소 이전할 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하고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만 제출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둘 다 수수료인데 설치 신고할 때는 시군구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 오른쪽 시군구 조례란 말이 있어요. 주된 사무소라고 적었어요.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입니다. 주된 사무소 시군구조례. 그리고 분사무소 이전할 때는 구체적인 수수료는 없거든요. 구체적인 수수료 없는데 우리가 관할구역 밖으로 분사무소를 이전하면은 신고 확인서 재발급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런 경우는 수수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든 이전 신고든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다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통보사항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신고할 때는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지체 없이 동그라미.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에 통보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전 신고는 마찬가지 지체 없이 동그라미. 이전 전 및 이전 후.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이렇게 주된 사무로 갔죠. 그럼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지체 없이 통보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근데 분사무소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전 신고도 주된 사무소로 갔죠? 그러면 이전 전이든 이전 후든 분사무소 이렇게 이전했잖아요. 양쪽에다 통보하라 이 말이죠. 언제까지? 지체 없이. 이전은 양쪽이 다 종전. 분사무소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는 양쪽에다 통보하라. 됐어요? 그 말입니다. 자, 대충 비교했죠? 자,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17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중 등록은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취소된다요? 된다. 필치입니다. 이중 사무소는 임치요. 뒤바뀌었어요. 17번은 뒤바뀌어서 틀렸습니다. 이중 등록은 필치. 이중 사무소는 임치.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18번. 개공이 떴다방 임시중개소를 설치 못하게 돼 있죠. 임시중개시설을 설치하다 걸리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차. 이건 정답이에요. 자, 19번. 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있어서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한 개원의 행정은 이전 전 등록관청이 행하여 이전 후에서요. 어디서 사고 쳤든지 간에 현재 몸담고 있는 관청이 처분청이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그래야 맞습니다. X입니다. X. 17번 X, 18번 O, 19번 X입니다. 20번 사무소 이전, 분사무소 이전, 공동사무소 이전은 전부 사후 신고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이거 O입니다. O. 그 사후 밑에다가 10일 이내라고 적었어요. 사무소 이전은 전부 10일 이내. 어떤 사무소를 이전하든 10일 이내 사후 신고입니다. 그래서 20번은 O고, 자, 21번 볼게요. 업무정지 기간하고 휴업 기간 중에는 사무소 이전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근데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요? 업무정지는 반납하지 않고 무엇은? 휴업 기간 중에는 반납합니다. 그래서 X가 되는 거예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등록증 반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휴업 기간 중에는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X. 그죠? 자, 22번 자주 틀려요. 별표 1,000원 없어요. 자주 틀립니다.
처음에 개설 등록 신청할 때 하고 분사무실 설치할 때 둘 다 사무실 확보 증명서는 둘 다 제출해야 돼. 이거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보증 설정 증명 서류 둘 다 미리 제출해? 아까 그랬잖아요. 처음에 등록할 때는 미리 보험 든다 그랬어요. 처분 이후에 업무 개시 전까지. 근데 분사무소는 미리 보험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증이 틀렸어요. 보증이 틀렸는데 분사무소는 미리 보험 들고 들어가야 되고 처음에 등록할 때는 나중에 보험 듭니다. 그래서 뒷지문 두 번째 지문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거. 자, 23번.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사용을 인정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해야 된다. 인장 등록. 자, 어디서 해요? 주된 사무소. O입니다. 분사무소 쓸 인장도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쓸 인장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O입니다. 자,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어야 돼? 없어도 돼요. X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X. 자, 분사무소 책임자와 분사무소 소공은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지만 여기까지 맞죠? 주된 사무소 소공은 실무교육 안 받을까? 받아. 다 받아요. 실무교육은 소공은 다 받는 거예요. 법인 밑에 있든 개인 밑에 있든 그죠? 주된 사무소 밑에 있든 분사무소 밑에 있든 이해됐죠? 아, 그 말이구나. 무슨 말? 자, 26번 하나만 더 풀고 쉴게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 이거 있잖아요. 한번 적어 드릴게요. 이것도 자주 틀려요. 별표 쳐놓으세요. 자주 틀립니다. 주된 사무소가 종로구에 있어요. 근데 분사무소가 어디요? 남양주시죠. 남양주시에서 구리시로 이전을 합니다. 이게 분사무소 이전이거든요. 구리시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전 신고는 어디로 갑니까? 주된 사무소로 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양쪽에다가 지체 없이 통보해달라고 했어 안 했어요? 했죠. 통보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지문은 봐보세요. 어떤 지문이냐 그러면 여기서 이전 신고 들어가면 이 사람이 여기다가 서류를 송부해 준다 그랬어요. 이 지문 맞아서 틀렸어요? 틀렸죠. 서류 송부는 분사무소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 법인 서류 송부는 어디서 걸려요? 뭐가 움직일 때? 주된 사무소. 왜? 등록관청이 밖으로 움직일 때 서류 송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종로구에서 서초구로 간다. 이전한다. 그러면 서초구청장이 종전 등록관청에다가 서류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송부 요청을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서류 송부 요청하면 언제까지 서류 송부? 지체 없이. 그럼 법인은 뭐가 움직일 때? 주된 사무소. 왜? 주된 사무소가 등록관청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서류 보내준다 이건 틀려요. 그리고 이렇게 서류 보내준다 이것도 틀려. 분사무소 서류 가지고 있지 않아요. 송부 서류. 됐어요? 자, 그래서 26번이 그거잖아요. 이전 신고를 받은 종로구청장은 이전 후, 즉 구리시장에게 서류를 송부한다 그랬는데 X입니다. 서류 송부는 분사무소로 가지 않습니다. 서류 송부는 분사무소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 말이구나. 무슨 말? 그 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사무소 관련 내용까지 공부를 해봤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계속하면 좋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쉬어가야 돼, 안 가야 돼? 쉬어가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된다. 아주 좋았어요. 휴식. 뭔 식? 휴식.